판수라제가 사랑마당에 올라오자 기다리던 무한댁이 말했다. 우메 오늘은 아주 쪼까이 빛이나 부르요. 좋은 일 있을지라. 실화가됨에도 질투하듯 말했다. 아재가 항상 빛이 났지. 오늘은 삐까뻔쩍 하더나. 판수라제가 멋쩍게 웃었다. 내가 오늘 읍내다 간 김에 가죽 세탁 좀 하고 왔다 이가. 남의 댁에 끼어들었다. 목욕값도 많이 올랐지. 판수라제가 말했다. 세상 안 오른 게 있더나 그래도 목욕값은 안 오른 편이다. 사랑마당 기둥에 기대있던 질레네가 물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래요? 판수라제가 대답했다. 목욕 이야기 나온 김에 목욕탕에서 만났던 귀신 이야기 해볼까? 어떻소? 오늘도 판수라제는 철원 외곽 추모공원공사 하루일이 끝나자마자 부근의 노천탕으로 갔다. 이 노천탕은 한탄강과 순담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어 경관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추모공원 공사 현장 숙소에서 갖추지 못한 여러가지 편의시설은 물론 실내 온탕과 노천탕이 같이 붙어 있어 공사 현장의 스트레스를 풀기엔 안성맞춤이었다. 판수라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노천탕을 찾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주일 전 판수라제가 처음 이 노천탕에 왔을 때 경험했던 이상한 일은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험이었다. 해가 진 뒤에도 남아있는 장강의 황혼을 바라보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판수라제는 추모공원 공사 현장에서의 긴장을 내려놓고 일상의 자유를 느끼며 눈을 지그시 감고 혼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기책을 느끼고 눈을 떴다. 언제 들어왔는지 눈앞에 웬 남자가 앉아 있었다. 자신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첫 느낌이 차갑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늦은 시간 열탕에서 마주친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판수라제는 그 남자에게 눈웃음을 보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없었다.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무시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과 쉽게 친하고 불쾌한 일이 있어도 곧잘 넘겨버리는 판수라제였지만 기분이 상했다. 씨발놈 두 분이나 아는 체했는데 본척만 척하다니 웃기는 놈이네. 판수라제는 그 남자와 더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남다른 친화력을 가진 판수라제가 잡친 기분을 오래 끌고 갈 사람은 아니었다. 뜨거운 물에 뻘개진 팔을 들어보이며 판수라제가 말했다. 요 물은 다른 데보다 좀 더 뜨겁네. 예? 역시 눈앞의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무표정하게 판수라제를 바라보기만 했다. 또 기분이 상한 판수라제는 터지는 불만을 입속에 담았다. 씨발놈 지난해나 몸에 걸친 게 없으니까 동색인데 잘난 척하고 자빠졌네. 판수라제는 뻘떡 일어나 욕탕에서 나왔다. 열탕에서 냉탕으로 들어갔다. 냉탕은 물도 차가웠지만 냉탕의 길이가 거짓말 좀 보태 웬만한 별장 수영장만 했다. 판수라제는 어린 시절부터 개울에서 익힌 실력으로 냉탕에서 잠량했다. 맞은편 물막이 벽까지 단숨에 헤엄쳤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머리를 흔들어 얼굴로 흘러내리는 물기를 틀었다. 그 순간 판수라제는 깜짝 놀랐다. 냉탕의 중간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마치 물이 불어나는 겨울에 서 있던 나무처럼 우뚝 서 있는 그 남자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신이 냉탕의 중간 지점을 통과했을 때 그 남자가 냉탕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봤다. 그러나 냉탕한 남자가 서 있는 지점에서 자신까지는 불과 5m, 열탕에서 남자가 급하게 냉탕으로 온 이동거리는 15m, 판수라제는 미사일을 타고 왔다고 해도 5m를 헤엄치는 동안 그 남자가 무슨 수로 15m 거리의 냉탕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공식을 풀어보느라 머리를 굴렸다. 수학 공식을 풀기보다 더 골치가 아팠다. 골이 통째로 흔들거렸다. 몇 번 더 냉탕 점령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냉탕의 중앙에 버티고 선 남자가 비켜줄 것 같지도 않았고 혹시 시비라도 붙으면 더 골 때릴 것 같아. 공사 현장의 시시콜콜한 시비가 커지기 전에 재빨리 한 발 물러나는 판수라제는 미련 없이 냉탕에서 나와버렸다. 그날 밤 판수라제는 등을 붙이자마자 잠에 빠진 동료들과 달리 잠을 설쳤다. 자꾸만 노천탕에서의 그 남자가 떠올랐다. 머릿속에서 애써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루 걸러 현장일이 일찍 끝난 오후 판수라제는 다시 그 노천탕으로 갔다. 생각했던 대로 그 노천탕의 열탕엔 그 남자만 목을 내놓고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열탕에 쏟아지는 꽃물 소리만 들렸을 뿐 노천탕 안은 정적에 젖어 있었다. 열탕에 손을 넣어 온도를 체크한 판수라제는 다리부터 천천히 집어넣었다. 마주 앉아있는 남자의 고막이 터질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뜨겁다! 곁눈으로 남자의 반응을 살폈다. 남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몸을 열탕에 완전히 담그며 판수라제가 외쳤다. 아따 뜨겁다! 판수라제의 비명에도 그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석상 같았다. 아예 판수라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 했다. 판수라제의 욕이 목구멍에 넘어오다 목젖에 걸렸다. 참말로 개뜬 같은 놈이네. 저런 놈이 다 있노. 저게 인간이가. 오기가 치솟은 판수라제는 더 큰 소리를 질러댔다. 노천탕 가림막이 날아갈 정도의 데시벨이었다. 아따 뜨겁다. 뭐니 살살 데치는갑다. 소리치면서 실눈으로 그 남자를 슬쩍 훔쳐봤다. 역시 반응은 없었다. 판수라제는 그 남자가 청각장애인인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열탕의 열기를 참지 못하고 후닥닥 냉탕으로 뛰어갔다. 냉탕에 들어가며 판수라제는 물속으로 어제처럼 잠량했다. 단숨에 건너편 물막이 벽에 다다른 판수라제는 고개를 내밀다 말고 기겁했다. 그 남자가 냉탕의 중간에 또 우뚝 서 있었다. 판수라제는 열탕과 냉탕의 거리를 전날보다 더 세밀히 가늠했다. 열탕에서 냉탕까지의 거리는 전날과 조금도 변함없었다. 15m. 냉탕의 총 길이는 10m. 열탕에서 냉탕의 중앙으로 오기 위해서는 핸드 가이드를 돌아야 하고 핸드 가이드에서 냉탕의 중앙까지는 대략 7m. 다시 말해 그 남자가 냉탕의 중앙으로 오기 위해서 22m를 달려야 했다. 그 22m의 거리와 자신이 점령했던 5초의 시간을 대입했을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저히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 판수라제는 냉탕의 중앙에 서 있는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그 남자가 위대해 보였지만 괘씸했다. 저기 내보고 냉탕에서 수영하지 말라는 기제. 하지만 이 자식아 아무도 없는데 수영 좀 하면 어떻노? 방해하는 네가 잘못된 놈이지. 판수라제는 냉탕의 중앙에 서 있는 남자가 비키든 비키지 않든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물속으로 다시 잠량했다. 지금까지 판수라제에게 한 번도 없었던 이변의 행동이었다. 맞은편 물막이 벽에 도달하기 전 정확히 말해 그 남자가 중앙에 서 있을 지점을 통과하면서 눈을 떴다. 컴컴하긴 해도 물속의 물체는 또렷이 식별할 수 있었다. 분명히 있어야 할 남자의 하체는 보이지 않았다. 판수라제는 그 자리에서 잠령을 멈추고 벌떡 일어섰다. 바로 코앞에 그 남자가 무덤덤하게 서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판수라제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쏟아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냉탕을 나가버렸다. 꽉 담은 판수라제의 입에서 욕설이 새어나왔다. 씨발놈,
저기 인간이가 귀신이가. 그 남자는 다시 열탕으로 들어간 후 목을 내밀었다. 그 남자가 열탕으로 들어갈 때까지 시간을 센 판수라자는 물리적 계산법으로 조금 전 냉탕에서 있었던 의혹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 공식은 AI도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도였다. 판수라자는 한동안 그 남자를 바라보기만 했다. 열탕에 떠 있는 남자의 옆모습을 넉넉히 지켜보던 판수라자의 머리 위에서 안내방송이 울렸다. 본 노천 부서의 마지막 퇴장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지금은 9시 5분 전입니다. 보안시설 작동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라자는 급하게 냉탕에서 나와 타올로 몸에 젖은 물기를 제거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젖은 그대로 락커룸으로 갔다. 황급히 안내 데스크를 지나며 판수라자가 물었다. 조금 전에 나간 분, 여기 자주 오시는 분입니까? 안내 직원이 되물었다. 누구 말씀이세요? 판수라자가 꼬치꼬치 설명했지만 안내 직원은 판수라자의 설명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답답해하는 판수라자에게 안내 직원이 거듭 말했다. 고객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내 직원과 동문서답 같은 입시름을 포기하고 판수라자는 노천탕을 나왔다. 가까운 현장 숙소로 걸어가며 몇 번이나 뒤돌아봤다. 이시에 노천탕의 불은 꺼지고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만 멀리서 보였다. 현장 숙소가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했다. 잠룡으로 냉탕의 중앙 지점을 통과할 때 그 남자가 피했다고 해도 한정된 냉탕에서 그 남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판수라자는 몹시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아, 그랬구나. 갑자기 판수라자의 등골에서 소름이 좁쌀처럼 돋았다. 락커룸에 가기 전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앞질러 가던 장면이 뒤늦게 떠올랐다. 그 남자가 지나가는 발자국마다 물 발자국이 남아야 했는데 판수라자는 빤히 보면서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시락 아줌매가 판수라자에게 물었다. 아재야, 그 노천탕이 지금도 있습니까? 있을 끼다.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없어졌겠나. 우리 옆집 예쁜 누나가 말했다. 있어요. 지금은 유스 리조트로 개발되어 래프팅 손님과 한탄강 골프장 손님들이 많이 찾는데요. 예쁜 누나의 설명 뒤에 아무도 판수라자에게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다.